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AI 훈련 방식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특히 그 AI가 정보를 이렇게 찾아내는 능력, 검색 능력을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에요. 맞습니다. 기존에는요, 그 LLM이라고 하죠. 대규모 언어 모델. 이걸 훈련시킬 때, 실제 검색 엔진을 막 쓰게 했잖아요. 네, 흔히 쓰던 방식이죠. RAG 같은 거 할 때도 그렇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 문제가 좀 있었어요. 뭐랄까, 검색 결과 품질이 이게 좋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래서 훈련이 좀 불안정해지고. 네, 들쑥날쑥했죠. 그리고 또 하나 큰 게 비용 문제였고요. 아, 맞아요. API 사용료. 이게 요청 한 번 한 번이 다 돈이니까 엄청나게 비쌌죠. 그렇죠. 모델 한 번 훈련시키려면 API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목할 게 바로 제로 서치라는 겁니다. 알리바바 연구진들이 이런 문제들 딱 이걸 해결하려고 내놓은 새로운 강화학습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 검색 엔진을 안 쓰고 AI의 검색 능력을 키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할지, 특히 비용 측면에서요.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로서치의 그 핵심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AI가 진짜로 웹 검색을 하는 대신에 그 검색 과정을 뭐랄까 흉내내도록 시뮬레이션 하도록 훈련시키는 강학습 방식인 거죠. 시뮬레이션이요? 네. LLM 자체가 이미 엄청난 양의 지식을 내부에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거예요. 그 지식을 활용하는 거죠. 아, LLM 안에 이미 정보가 많으니까 그걸 꺼내 쓰게 한다. 그렇죠. 일단 첫 단계로 가벼운 지도 미세 조정, SFT라고 하는데요. 이걸 먼저 해요. 특정 작업, 여기서는 이제 검색 결과를 잘 시뮬레이션 하도록 AI한테 살짝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족집게 과외처럼요? 네,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LLM이 특정 질문이 딱 들어왔을 때 관련성 높은 정보도 만들어내고 또 일부러 만든 노이즈, 그러니까 좀 방해되는 정보 문서까지 함께 생성하는 검색 모듈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진짜 검색 결과처럼 보이게끔 관련 정보랑 방해 정보를 같이 만든다. 네, 맞아요. 현실 검색 환경을 모방하는 거죠. 흥미로운데요? 근데 시뮬레이션으로 훈련한다. 이게 진짜 웹 검색 결과를 쓰는 것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뭐랄까, 정보의 최신성이나 아니면 다양성 같은 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커리큘러 롤아웃이라는 좀 단계적인 학습 전략을 써요. 커리큘럼 롤아웃이요? 네, 처음에는 좀 쉬운 환경, 그러니까 유용한 정보 위주로 이렇게 제공을 해서 모델이 기본적인 검색 방식을 익히게 하고요. 아, 기초부터. 그렇죠.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노이즈 문서 비율을 눕혀가는 거예요. 정보질이 좀 낮은, 더 현실적인 상황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딱 골라내는 능력을 키우도록 유도하는 거죠. 아하, 마치 우리가 쉬운 문제부터 풀다가 점점 어려운 문제 푸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그런 방식이죠. 보상은 답변의 정확도로 주는데 F1 점수로 평가를 해요. 에크원 점수요? 네, 단순히 뭐 정답 단어가 포함됐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정밀도랑 재현율을 같이 고려하는 거죠. 모델이 그냥 막 길게 쓰거나 관련 없는 답변으로 점수만 높이려는 꼼수를 좀 방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검색된 문서의 내용 자체는 학습에서 빼버려요. 손실 마스킹이라고 하는데요. 내용은 빼요. 왜죠? 모델이 그 찾은 정보의 내용에 너무 얽매이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네, 정보의 내용보다는 정보를 찾아내는 과정, 그 자체에 집중하도록 유도해서 훈련 안정성을 높이는 거죠. 아, 그렇군요. 과정에 집중하게 한다. 훈련 방식은 이제 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거. 그래서 성능은요? 실제 검색 엔진 써서 훈련한 모델이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정말 비슷한 수준이 나오나요? 네, 결과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 제로 서치로 훈련된 모델이요. 실제 검색 엔진, 예를 들어 구글 검색 API를 써서 훈련한 모델이랑 비슷하거나 어떨 때는 심지어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어요. 와, 정말요? 네. 특히 그 70억 개 파라미터 모델, 그러니까 7B 모델은 구글 검색 활용 모델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14B 모델은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능가했어요. 아니, 실제 검색 없이 시뮬레이션만으로 성능이 더 좋다니. 그건 좀 의외인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훈련 환경을 우리가 더 잘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통제요. 네. 실제 웹 검색 결과는 아시겠지만 뭐 광고도 있고 오래된 정보, 편향된 내용, 이런 통제하기 어려운 현실 세계의 노이즈가 막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정말 별의별 게 다 나오죠. 그런데 시뮬레이션은 이런 변수들을 우리가 조절하거나 아예 빼버리고 더 뭐랄까 순수한 학습 신호만 모델한테 줄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불필요한 방해 없이 핵심만 가르칠 수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은 뭐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요. 그리고 이게 특정 모델에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QN이나 라마 같은 다양한 모델, 또 PPO나 GRPO 같은 여러 강화학습 알고리즘에서도 일관되게 좋은 성능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특정 조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좀 더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여준 거죠. 일반화 능력까지 입증이 됐군요. 성능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역시 아까 말씀하신 비용 절감 효과 이게 현실적으로는 정말 크게 와닿을 것 같아요. 개발 현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경제적인 효과가 이 제로서치의 핵심적인 장점 중 하나입니다. 그 연구 분석을 보면요. 약 6만 4천 건 정도의 검색 쿼리로 모델을 훈련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요. 네. 구글 검색 API 비용이 대략 한 $587 정도 든다고 해요. 그런데 제로서치 방식, 이건 14비 모델 기준으로 했을 때 자체 GPU 서버 운영 비용을 다 포함해도 약 $71 수준이라는 겁니다. 와, $587, 대 $71요. 거의 뭐 8분의 1, 9분의 1 수준인데요. 그렇죠. 계산해보면 무려 88%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죠. 88%요? 이건 뭐 게임 체인저 수준 아닌가요? 상당한 차이죠. 이게 특히 API 비용 부담 때문에 고성능 검색 증강 생성, RAG 같은 기술 도입을 좀 망설였던 소규모 기업이나 스타트업들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이런 곳들에게는 AI 개발의 문턱을 정말 확 낮춰줄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작은 회사들도 이제 고성능 검색 AI를 만들어 볼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외부 API에 의존하는 대신에 개발자가 직접 시뮬레이션 데이터의 품질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그것도 장점이네요. 네. 거대 기술 기업들의 검색 API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고 AI 시스템 자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데이터 통제권까지 확보할 수 있다니 여러모로 의미가 크네요. 근데 혹시 단점이나 고려할 점은 없을까요? 뭐든지 완벽할 순 없으니까요. 물론 고려할 점은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어쨌든 LLM을 직접 돌려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자체적인 GPU 서버 인프라가 필요해요. 아, 그렇죠. 서버가 있어야죠. 네. API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하지만 어쨌든 초기 투자 비용이나 서버 유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뭐 클라우드를 쓸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군요. 초기 인프라 비용은 생각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제로서치라는 건 실제 검색 엔진을 안 쓰고도 AI의 검색 능력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훨씬 저렴하게 훈련시킬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접근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AI 개발의 비용 장벽을 낮추고 또 훈련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개발자에게 더 많이 준다는 점에서 정말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AI가 이 외부 검색 엔진 사용이라는 꽤 복잡한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면 말이죠. 네. 앞으로는 또 어떤 종류의 외부 도구나 아니면 데이터 소스, 심지어는 우리 인간과의 상호작용까지 내부적으로 모방하고 학습할 수 있게 될까요? 아,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네, 이게 과연 AI 시스템의 미래 능력과 그 자율성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는 걸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